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대북주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남측의 제의를 거절하고 남측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 서류상으로 하자. 북한에서 이제 거절을 하면서 추가로 소폭 하락이 나왔죠. 전날 시간에보다도 안 빠졌어요. 시간의 하락폭 뭐한 4%까지도 가고 3%대 마감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안 빠지고 마감을 했죠. 전혀 이제 걱정할 게 없는 단계인데 왜 그런지, 왜 전혀 대북주에 제가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왜 대박주, 인생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테마를 얘기할 때 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테마, 제가 돼지열병 이런 거 관련주 핫할 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거 그냥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역병 테마는 정부에서 막죠. 역병이 발병을 해서 관련 반사이익 수혜주들 바이오 종목이나 아니면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역병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끝나면 끝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니커 FNG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이때쯤 올렸던 것 같아요. 이땐가요? 이날인가? 이때쯤 올렸는데 초기에 지금 어때요? 10,000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북주는 자 기사를 그럼 보면은 문재인 2017년 기사입니다.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예요, 거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할 때 남북철도로 실크로드 완성 구상. 지금 2019년 말까지 왔는데 2년 반, 거의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 후 지금 계속 북한 사업을 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또 뭐가 나왔나요?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평화교류 3법 대북제재 보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가 쭉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리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제목만 보셔도 딱 답이 나오죠. 지금 임기 2017년 이때부터 계속 2019년 오늘 기사인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대북 쪽으로.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짐로저스 다들 아시는 지금 아난티 사회이사로 있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 전재산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아난티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죽었죠. 왜? 대북 제재 때문에 사업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풀려야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을 더 쏟아붓고 짐로저스도 정말 몰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 비유를 제가 쉽게 하자면은 트럼프가 시장 상인에서 판매자 그리고 김정은이 구입자예요. 구매자. 둘이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티격티격 꽁냥꽁냥 흥정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 깎아달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가격이 너무 어처구니 없으면 흥정을 해요? 아니죠. 그냥 가버리죠. 똑같다는 거예요. 김정은, 트럼프 지금 뭐 남측 시설물 철거, 뭐 미사일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거는 흥정이라는 거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구매를 하고 싶고 결국 대북 제재 완화죠. 트럼프는 북한 핵 포기를 시키고 싶고 두 가지 서로 요구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흥정을 하는 과정이란 거죠. 이게 서로 생각이 없어지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둘이 관계가 좋느니 어쩌느니 트럼프가 뭐 내전하는 받느니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뭐 그런 기사들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끝인 거죠. 북미 관계는. 근데 계속 양 정상 간에는 관계가 좋다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 흥정이 끝날 때 그때는 합의가 되겠죠. 근데 그 합의가 될 건데 왜 지금부터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 제가 밀고 있는 리딩 종목인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왜 이럴 때 매수를 또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매수를 안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하느냐 라고 하면은 자 이번 북미 실무회담 결렬 나올 때 북한에서는 2주 미국에서는 2주 북한에서는 연말을 얘기했습니다. 왜 북한이 연말을 얘기했어요? 트럼프 임기 기간 1년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사업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둘이 있을 때가 최적의 거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흥정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임기 기간 올해 10월 말이고 이제 11월 12월 하고 내년 임기 끝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고 바뀌게 되면은 새로 시작이에요. 북미 협상은. 트럼프처럼 김정은한테 막 꽁냥꽁냥 하면서 내 전화 받고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아예 북한은 나가리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새로운 트럼프처럼 협상안을 가지고 나오는 대통령이 있더라도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 단계적 비핵화 기대감 그런 기대감도 나온 상태고 그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올해 연말 넘기지 않고 협상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깜짝 이벤트라는 그 말을 꺼낸 거고 왜냐면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10월 끝났고 빠르면 11월 길어져야 12월로 예상하는 거죠 저는. 북한이 정말 무지막지하고 앞을 모르는 이런 그런 애들이니까 이게 진짜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북미 협상이. 근데 저는 올해 안에 협상할 거라고 봐요.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철도를 트럼프가 한번 언급하면서 부산산업이 대장으로 올라온 그 구간 다시 대장으로 대북주에서 상승을 한 구간 그 구간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매수 잘 가다가 북미 협상 깨지면서 내려왔네요. 기회네 매수. 제가 그래서 남측 그 시설물 철거 이슈가 나왔을 때도 급락 또 하면은 그 기회다 매수하라고 했는데 결국 철도가 금강산도 아니고 철도주인데 크게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했고 결국 어때요? 오늘 거절했는데도 마이너스 2.6% 마감. 처음에도 양봉으로 마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부산산업을 공략한 이유 그전 영상에서는 앞에 영상 참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대북주는 많습니다. 많은 대북주에서 자 제가 또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하TI 이거를 제가 공략을 이때 했어요. 이거는 이때 이날 매수를 해서 여기서 챙기고 나왔는데 대하TI 차트 볼까요? 이 종목이 철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장입니다.
대장주인데 항상 철도 관련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는 대장주인데 자, 부산산업인 자, 이때까지 대하TI 못 따라가죠. 이런 흐름 먼저 나오다가 쭉 갔어요. 얘도 대장급이에요. 근데 부산산업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거 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비교하면 어때요? 얘는 이미 대장격으로 이렇게 상승 보이다 쭉 갔죠. 얘도 잘 갔어요. 가까이서 봐도 갭도 있었고 상한가도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였는데 뭐 2,000원, 1,700원 대비해서는 거의 뭐 6배 이런 식으로 뛴 대장격 종목인데 부산산업은 어때요? 슬슬 그냥 따라가다가 땅! 하고 가버리죠. 어떻게 왔어요 또? 점상 3번. 점상 3번으로 여기서부터는 못 올라타게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당연히 나왔고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실무회담 거치면서 이런 흐름을 거쳤지만 결국 유지되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딘데요? 점상. 점상날. 여기가 점상날 저점. 이때는 뭐 시장 저점이니까 단기간에 잠깐 이탈했지만 금방 회복. 결국 점상 구간이 유지가 되고 이 세력이 그러면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아무리 이렇게 내려오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재미없어졌다 한들 점상이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세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최근 상승에서도 가장 먼저 상한가 대하TI도 대장주고 대장격 종목으로 잘 가는 좋은 큰 세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현재로서 부산산업이 최근 들어 넘어설 수 없는 그냥 대북주 상승 호재 아니면 뭐 철도 호재 나왔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장 먼저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산산업을 대하TI를 매수를 한 뒤에 다시 부산산업으로 넘어와서 부산산업을 공략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고점 찍고 나서 이렇게 초급락했다가 또 급등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이거 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10%, 20% 나왔는데 익절 안 했잖아요. 이거 넘어서려면 연말 전에 협상 날짜 잡히고 협상하면서 이 막혀있는 문이 북한에 막혀있는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면 이게 활짝 열리게 되면은 그때 가는 거예요. 뭐 단기 종목이나 아니면 스윙주 이런 거 매매할 때 보통 이게 대북주가 아니라면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여기 저점 아니면 이런 상한가날 고점 이런 거 이탈하면 매도 손절 이런 식으로 손절은 뭐 5%뭐 이런 식으로 짧게 잡고 수익률은 한 10% 크게 잡아야 10% 이런 식으로 잡고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대북주는 10% 20% 껌이라니까요. 문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 자금 쏟고 짐 로저스 몰빵한다는데 짐 로저스가 누구예요?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그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세계 3대 투자 귀재라고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자, 짐 로저스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 워렌 버핏이네요. 한 명.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3대 투자 귀재 중에 그 한 명인 짐 로저스가 몰빵을 하겠대요.
근데 대북 제재 풀려버리면 그거 쏟아져 나오는데 대북주 이거 무조건 다 고점 돌파하고도 쭉 갈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것만 돌파해도 100% 가깝게 나오고 최소 100%를 보고 있는 건데 최소 100%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는 뭐 매수 시그널 여기서 드렸으니까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뭐 다른 개인 매매로 매수하신 분들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보면 뭐 5% 10% 5% 10%좀 밀려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할 때도 지금처럼 이런 악재 터져서 내려오게 되면 또 담을 거니까 몰빵 반빵 한 번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부산산업 여기서 담고 기회 주면 산다 했는데 아직 안 샀죠. 아직도 수익권인데 이렇게 내려오면 또 산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내려와서 뭐 마이너스 5% 손실? 그 껌이라고 그냥.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기대 수익률 200%인데, 아니 200%, 100%, 100%, 200%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진입을 하는 종목인데 마이너스 5%, 10%가 무서우면 그럼 매매하면 안 되죠. 이건 애초에 대북주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북주 상승 나오니까 고점에 올라탄 그런 매매니까. 그런 매매 할 거면은 이런 외부 정치적인 이슈로 타격을 받는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펜벤다줄 테마 아니면 양자 컴퓨터 테마 뭐 이런 것들 매매하는 게 더 빠르죠. 제가 10% 20% 수익을 안 챙긴 건 100% 수익률, 200% 수익률 이런 걸 기대하고 길게 보는 거예요. 북한 문 열렸을 때 그때 대비해서 이제 매집해 나가자는 거죠. 전혀 지금 구간에서 몇 프로 이런 2% 떨어진다고 대북주 더 담아야 되나요? 아니면 대북주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뭐 무서울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 공포를 다른 왜 이 종목을 투자하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날 흐름에 따라 조금 오르면은 더 가지고 있나요? 홀딩 하나요? 아니면 내리면은 손절해야 되나요? 더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대북 이슈 살펴보고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어떻게 더 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 게 더 의의가 있을 거예요. 종목을 왜 공략했는지에 대해선 왜 대장주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을 드렸고 제가 예상하는 건 김정은과 트럼프가 올해 안에 협상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면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저점에서 올라왔으니까 점상이라고 쳐도 적어도 이런 캔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단기적인 짜잘짜잘한 이슈에 신경 쓸 게 없어요. 남측 시설물 철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흥정 단계예요. 흥정 단계. 흥정을 더 매수자 입장에서 더 싸게 살려고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뭐 남측 시설물 철거 이런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애초에 엄청나게 큰 이슈였다면은 대북주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이거 상승 전까지. 그럼 아난티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아난티는 이미
이거 최근 저점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난티조차 오늘 금강산에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2.5% 끝났어요. 마이너스 2.55%로 끝났는데 금강산 악재인데도 이렇게까지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대북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절대 없는 거죠. 북미 협상이 흥정이 실패하고 아예 협상 자체가 무너진다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때는 다시 매도하고 후퇴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죠. 근데 왜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냐는 지금 계속 설명한 연말 트럼프 임기와 문재인 정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웬만하면은 지금 하락세 끝나고 다시 양봉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잡는 게 지금 단가와 가장 차이 안 나게 잡는 가격일 거고, 부산산업은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고 내려오면 또 살 거고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큰 수익률을 제가 노려볼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북주 다른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들 다 오세요. 대북주 대응 방법 다 똑같습니다. 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는 테마기 때문에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같이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략 방법 다 전달해 드릴 거고요. 부산산업 같이 매매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편하고 아니면 제가 보기에 지금 대장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만 이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대북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거나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아래 링크에 있는 제 카톡방으로 오시면 저랑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카톡방에서는 여기서 매수해서 다 같이 들고 있습니다. 매도 시그널 안 드렸습니다. 정말 큰 수익률 기대해서 내년 농사 끝낼 수도 있어요. 대북주로.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잘 이끌어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